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왜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사회가 저주의 시대로 이게 가라앉고 있는가, 편가르고 서로가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거기에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모든 점에 있어서 모범적 표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종, 이게 성공의 신부, 가톨릭 천주교 신부마저 저주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귀국 길에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자, 힘을 모으자. 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가? 이걸 정치라는 공동체를 떼놓고 보면 작년 8월 이후에 민주당의 이재명 바람, 이재명 파동, 그리고 그가 대통령 후보되고 3월 9일 이후에 다시 국회의원직을 획득하고 당대표를 차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온몸에 부패 덩어리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내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결국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로 저 의견에 동감하면서도,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 열렬 지지자들이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동감하고, 저처럼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박주환 신부의 그런 태도가 아주 불행한 일이었다. 성공회에서는 그 김 신부를 파문해서 신부직에서 말소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가톨릭의 박주환 신부는 그에 못지않는 내용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신부로서의 직무만 정지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온 김에 염수정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주교회의를 구성하는 대주교 주교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재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는 지금 침체해 있고 신자 수도 아마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가운데 이런 사태가 생겼다 하는 걸 감히 천주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야당이 아닌 집권당,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왜 크게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 상대당인 민주당, 특히 그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을 맞대응해서 만났다 하는 것은 저는 윤 대통령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적폐 쌓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난데없이 풍산계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지내고 행정부 수보를 지낸 사람이 아주 쪼잔한 짓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제낀 상태야.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범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성을 잃은 듯이 날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대를 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팍 올라가야 하는데 30% 내외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은 그를 주사파 정권 종식과 연장을 반대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쌓여진 적폐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엄청나고 많은 부패 부정행위에 대해서 단칼에 척결해라 하는 도구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답답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리 지지율이 교착된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취임 이후로 돌아가기 전에 우선 이 12일 전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를 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 정권의 이 대응책이 지금 정권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 갉아먹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초기 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이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대응을. 예를 들면 용산 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 바깥의 일입니다. 생각 밖의 일이에요. 생각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차도를 자동차가 많이 달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도로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수시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런 헬로윈 이런 행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그 이태원에 모여들고 홍익대학 같은 데도 모여들고, 그리고 러시아호 때 지하철에도 막 빽빽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구장 야구장에도 모여들고, 그 곳곳에 모여들어서 이번 용산 참사를 계기로 그 사고의 가능성은 이 정권이 아니라 앞에 정권, 그 앞에 정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윤 정권 아래서 이 일이 터졌다. 속으로는 참말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일은 이제 터졌으니 터진 것이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이것에 대응하는 그 방법과 절차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3.4 직후부터 각 종교단체별로 추모 행사에 부부가 열심히 참가해서 고개를 숙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대응을 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깃장 소리가 났는가?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동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 외신 기자의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뭐 진지한 모습이 아니고 이 희죽희죽 웃는 모습으로 그 질문의 취지가 이 사건의 발생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묻는 거냐고, 이런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말썽거리가 되고 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초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령 안전 책임을 진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관이 거기에 엄청나게 더 많이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태다 이래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대통령이 이것은 이 정권이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잇따라서 총리와 장관도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내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사퇴서는 내가 일단 반려한다. 그런데 진상조사가 된 이후에 내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총리가 그런 외신 기자와의 대담을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이 그런 식으로 경찰관, 소방관이 현장에 아무리 많이 갔어도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책임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는 이게 말단 경찰관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용산서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의 여성 총경인 대응관리관, 요 수준까지 지금 조사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경찰청 본청의 정보부장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응 보고를 말소하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용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고, 그리고 국수본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하겠다 하는
지금까지 되어 온 일이 발전이 됐다. 그러면 이게 초기에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재발 방지도 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표를 내는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지금 이 사태로 인한 혼동과 책임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의 감소는 막아졌을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박찬종에게 뒷북치는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정무직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소모품의 자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1955년 이후에 아주 장기 집권을 해오다가 중간에 91년에 한번 호소가와 사회당 정권이 잠시 들어선 일이 있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한 1, 2년 정도 들었었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간 총리의 사회당 연립 정권이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원전이 폭파된 것은 진도 8도 이상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몰아치는 바람에 원자 발전소가 폭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 총리 정권이 이 사후 수습에 있어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뭐 책임이 없다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니 후쿠시마 원전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앞바다에서 일본에 아무리 이 지진 다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9도 가까운 지진이 그 무렵에 일어나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폭파할 정도로 쓰나미가 일어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다. 일어난 것을 두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 계속되고 우왕좌왕하니까 정권 1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마음은 같은 법이고, 그리고 정권을 향한 이 민심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동질적인데, 이게 용산 참사에 있어서도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당 정권이 몰락하게 된 그것을 저는 이제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그의 49. 몇 %, 약 50%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 두 달 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 3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느냐. 왜 이 지지율이 침하되느냐. 그건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건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른바 인사파동입니다. 누구는 인사참사라고 하는데 인사참사는 아니에요. 인사파동이다. 첫째로 그 주요직 고위공직자 중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검찰공화국이다. 이게 지금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 검찰 출신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장 차관, 한동훈 장관, 이노경 차관은 검사 출신이니까, 법무부는 원래 장 차관이 검사 출신이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아져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례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원희룡, 권성동, 무슨 권영세, 그 다음에 박민식, 이런 사람들까지도 검사 출신으로 분류를 해버리는데, 이 사람들 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탈색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누명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른바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낙마한 것을 계기로 그때 4명이 낙마했는데 왜 이렇게 낙마가 잦으냐 한 데 대해서 대통령의 말과 한 행동, 그거 무슨 소리?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무슨 소리? 문재인 정권보다는 훨씬 우수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무능하다, 이게 더 씌워져 가지고 지금 많이 벗겨지기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그런 인상은 남아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이 용산 참사를 두고도 내각 개편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 맞춰본다면 행정안전부장과 경찰청장은 반드시 이 단계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당장 아니라도 그 사퇴를 표명하고 이 사퇴 수습하고 일정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사퇴한다 하는 걸 분명히 국민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오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인사파동에서 무슨 소리? 내 정권에서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자긍심 또는 오기 같은 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이 사고와 태도를 바꿔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 국무위원급 책임자들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쇄신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국민 눈높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만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교체했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이 용산 참사 계기로 일이 여기까지 미적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국회도 겹쳐 있는데 이제 12월 초면 예산국회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참사 뒤처리와 예산국회 끝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일부를 대폭 쇄신,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게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는 대통령 자신의 그런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집권당과 대통령 비서실 핵심 참모들 가운데 문자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몇 번 지적한 것처럼 해이하고 긴장감이 없고 박진감이 빠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재출발한다 하는 계기를 이번 연말에 반드시 마련하지 않으면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봄에 이보다도 더한 어떤 이 쓰나미 같은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